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독서의 기술 5번째, 그죠? 교재 페이지는 170페이지 됐습니까? 요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질문을 지금 내가 단락을 나누려고 봤더니만은, 가나, 다라, 그 다음에 마, 해가지고 5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네? 그죠? 자, 요거 잠깐만 제가 좀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단락을, 그죠? 기본적으로 가에서부터 해가지고 마로 한다고요? 나눠놨더라. 됐습니까? 자, 요게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됐니? 라고 생각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단락을 가와 마로 해가지고 한다고 나눠놨을 때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유형은 반드시 나와요. 그 첫 번째 묻는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에서 마에 대한 있나요? 대한 뭐라고? 설명으로 그죠?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까? 그렇게 묻고 들어가요. 됐니?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은 우리가 단락 혹은 문단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단 단락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들여쓰기 돼 있는 부분을 그냥 나누는 습관을 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단 단락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존재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내용은 그죠? 같은 내용이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단락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한 문단을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뭐 한다고요? 들여쓰기 되는 것만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앞에 가나 다라 말을 딱 붙여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1문단이 어쩌고저쩌고 아니잖아요. 그냥 가가 어쩌고저쩌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문단이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죠. 그죠? 왜? 나는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문단으로 보고 저걸 가지고 2문단을 봤는데.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쩐다고요? 논란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게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그냥 뭐 했을 뿐이야. 그냥 가나다라 말을 나눠놨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빼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되죠. 그냥 윗글에 대한 됐습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래 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두 가지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보니까는 그래 서술상에 그죠? 서술상에 뭘 묻고 들어간다고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묻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하나는 뭐였지? 간단한 내용 일치불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각 단락에, 그죠? 각 단락의 무엇을, 중심 내용 어떻게 한다고요? 묻는 문제. 됐습니까? 그래. 그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는 봐봐라. 우리 이거 너무 쉽죠? 왜 쉬워요? 우린 각각의 단락에서 중심된 내용 자꾸 들어가, 안 자꾸 들어가? 자꾸 들어가잖아.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만약에 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밑줄 그은 내용과, 됐습니까? 선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치하는지 여부만 파악해주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또, 우리가 밑줄 긋는 것은 그 단락에 또 뭐하고도 연결돼요? 서술상의 특징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야 받아라 됐습니까? 해주는 그런 점수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것도 세게 뜬지도 않아. 흔히 말하는 아리랑 꼴 있죠? 받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넉죽 받아야 되는 거지. 됐니? 오케이.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 유형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이거 잠깐 지울게.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렇게 돼. 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제 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해 줘요. 됐습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보기를, 그죠? 자, 가에서 마 중에, 됐습니까? 가에서 마에서, 그죠? 자, 어떻게, 그죠? 뭐 한다고요?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묻고 들어간다. 됐니? 그러면 선택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래 되는 거야. 자, 보기의 내용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와가지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묻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1문단에서 어떻게 활용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보기의 이 내용은 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2번. 또 보세요. 보기의 그 내용을 됐습니까? 나에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어찌 활용할 것이다. 됐니? 또 똑같죠? 3번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의 이 내용을, 그죠? 다에서 어찌어찌 활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됐니? 그래서 4, 5번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봐봐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봐봐라. 뭐라 그랬어요? 핵심은 활용이잖아요. 활용력. 됐나요? 활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 특정한 것을 가나다라마에서 한다고요?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죠? 자, 물어볼게요.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두 개가 다른 내용인데 활용을 하겠니? 같은 내용인데 활용하겠니? 당연히 같은 내용이니까 활용하겠지. 그러면 이 문제도 풀이 방법 너무 쉬워. 뭔다고요? 요 내용과 됐습니까? 가에서 말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으냐 다르냐 보시면 돼. 이해되겠니? 예,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요 문제도 나중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다고요? 속을 생각해. 얘를 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얘를 가지고 나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막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 없어. 그냥 뭐 한다고요? 보기에 이 내용이 가의 내용과 같으냐? 됐습니까? 왜? 같아야지만 걔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시된 보기 내용이 그 간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됐습니까? 예, 그렇게만 잡아주면 사실 이 문제는 풀리는 문제예요. 됐니?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단락을 나누려고 봤더니만은 먼저 가나다라마라고 해가지고 누가 출제자가 먼저 나눠놨어.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 내용은 두 개가 된다. 그죠? 하나는 뭐 한다고요? 가단락의 서술상의 특징, 가단락의 중심 내용 묻는 문제 하나. 됐습니까? 또 하나는 보기를 제시해주고 보기를 위에 있는 가나다라마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거 하나. 됐습니까? 예, 그로 나온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요 두 개 문제형이 다 나올 수 있고, 그죠? 예, 아니면 첫 번째 문제 유형만 나타난다고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뭐 나왔어? 1번 문제. 가나의 뭐라 그랬니? 중심 내용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중심 내용은 벌써 우리가 자꾸 들어가, 자꾸 들어가. 자꾸 들어가죠? 우리가 밑줄 치는 내용이 뭐가 된다? 중심 내용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가 우리가 각 단락에서 밑줄 끈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진짜 한번 가볼까? 맞는지, 그죠? 예. 자, 첫 번째 갑니다. 보세요. 결로현상이란, 어이구야, 결로현상이란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정의 나오겠어? 결로현상에 대한 정의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뭔데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에 공기 속에 수증기가 액화해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결로현상이라고 한다. 됐니? 예. 그러면 첫 번째 달라 일단 잡고 들어가자. 뭐라고 했습니까? 결로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잡아놨죠. 그죠? 예. 봤더니만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수증기를, 그죠? 예, 함유하고 있는 무엇이, 그죠? 예, 공기가,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이슬점에, 됐나요? 이하로,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냉각이 되었을 때에. 됐니? 예. 이 수증기가, 뭐 한다고요? 그래, 액화해서. 됐니? 예. 뭘로 바뀐다고요? 물방울이 되는 현상.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야. 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메스더라. 됐습니까? 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이 맺힌 현상. 그것을 우리가 결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여하튼 이것은 다시 한번 결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 버스를 탔을 때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서 밖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거나, 그죠? 예. 여름철에 차가운 음료를 넣은 컵 주변에 물방울이 어떤다고요? 줄줄줄 흘러내리는 현상. 됐습니까? 예. 그 같은 것들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얘들은 뭐가 되겠어요? 결로 현상이 뭐가 된다고요? 사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예시적 해주면 되겠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결로 현상에 대한 정의와 그것에 대한 뭘 제시했다고요? 예시를 한다고요? 제시해놨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보세요. 우리 밑줄 긋는 것이 이 단락이 뭐가 된다고? 중심 사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한데 뒤에 1번에 선지 1번만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결로 현상의 개념과 사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단락에서 밑줄 긋는 내용이 뭐가 된다고? 그 단락에 뭐가 된다고? 중심 내용이 된다라는 걸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됐나?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그죠? 예, 나단락부터 가볼게요.
볼게요. 그런데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이것도 단위가 몇줄까야 되죠? 이러한 결로 현상이 건물에서 발생하게 되면 뭘 일으킨다고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은 두 번의 단락에서 일단 미주권능은 또 그대로 잡고 들어가 볼게. 그러면 이제 결로 현상은 됐습니까? 나름대로 뭐 한다고요? 문제를 일으킨다. 다시 한번 결로 현상이 갖는 일종의 문제점이 제시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겨울철 실내 난방으로 벽체의 표면에 습기가 차게 되면 됐습니까? 예. 곰팡이가 어떻게 한다고 번식해서 벽면을 더럽히고 또 비위생 상태를 유발해서 호흡기 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 옷장 등의 가구가 또 파손되거나 건물의 내장재가 부식되어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죠? 따라서 꽉 쳐놓고요. 그죠? 예. 뭔데요? 결로가 발생하는 됐니? 예. 뭘 찾아낸다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물어보자. 글쓴이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잖아요. 결로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그 결로가 나타나는 뭘 찾아내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예,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한다고요? 원인과, 그 다음에 한다고요? 대처하는 것. 그래서 대처, 다시 한다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겠다라는 거지? 내가 제시해 줄게요. 이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아, 논제네요. 이렇게 되죠. 됐니?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적어도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까지를 봐라. 뭐가 나온다고요? 논제가 제시될 것이다.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뭐 나올까?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맞습니까? 그래. 제시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단락, 다 단락 갑니다. 됐나요? 예, 다 단락 가볼게요. 예. 자, 뭐라고 해놨느냐. 자, 건물에 발생하는 결로는 됐나요? 예. 자, 벽의 표면에 발생하는 표면 결로와 다시 벽체 안이나 재료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 결로로 다시 뭐 한다고요? 나눌 수 있더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야, 다 단락에서는 결로를 다시 또 두 개 나눠놨어. 어떻게 나눠놨느냐 했더니만은, 그래. 표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면 결로라고 하는 것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료 내에서 발생하는 무엇으로? 내부 결로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로 또 나눠놨네요. 됐습니까? 예. 됐죠? 그러면서 이제 표면 결로는, 자, 보세요. 표면 결로는 벽의 실내 측 표면 온도가, 그죠? 예. 벽의 가까이에 있는 실내 공기의 이슬점 온도보다도 뭐 한다고요? 낮을 때 발생한다. 됐지? 자,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표면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벽의 그래? 실내 측의 온도가 됐습니까? 예. 벽의 가까이에 있는 실내 공기의 이슬점 온도보다도, 그죠? 예. 이슬점 온도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낮을 때.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발생하는 것이 바로 표면 결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공기의 이슬점 온도는 그 공기가 수증기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공기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므로 이슬점 온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게 되고, 수증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공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므로 이슬점 온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가자. 그죠? 예. 따라서 다이어트니까 내용 정리 들어가죠? 그래서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줘야 되죠. 왜 나와줘야 되는데? 저 앞에 논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결로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맞습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원인 방금 잡아줬잖아요. 벽의 실내 측의 온도가 됐습니까? 예. 벽에 가까이 있는 실내 공기 이슬점 온도보다도 뭐 한다고요? 낮을 때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책, 뭔데요? 보세요.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의 표면 온도를 높이거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저 보세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왔지만은,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다 있지만은, 결국 뭐에 대한 설명이야? 표면 결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결책 보니까, 벽의, 그죠? 예. 표면의 온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올리거나. 그 다음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수증기의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단열재를 사용하여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 측의 벽면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환기를 통해서 실내의 습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결로를 만다고 방지할 수 있다. 요까지가 다 밑줄 꽂아야 되는 거죠? 왜요? 따라 다음이니까. 그죠? 근데 따라서 다음이 아니라도 얘는 밑줄 꽂아줘야 돼. 왜? 앞에 문제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잡아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해결책 잡아준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은 다 달라군. 자,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고요? 표면 결로가 나타나는 뭔다고요? 원인과 맞습니까? 그에 대한 뭘 제시했어? 해결책을 제시했더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우리 네 번째 단락에는 뭐 나올까? 저 앞에서 결로를 뭐라고 했어?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로 나눠놨잖아요. 그렇지. 이제 내부 결로에 대한 설명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미리 뭐 한다고 예측해주면은 이건 아예 또 쉬운 거야. 됐습니까? 예. 또 구조는 어떻게 나오겠니? 구조. 원인 제시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걸로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진짜 그런가? 이제 라달라 갑니다. 그죠? 예. 자, 수증기압은 됐나요?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에 뭐 한다고요?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예. 보통 수증기압을 습도의 단위로 이용하는데, 자, 요거 숫자 또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10ml Hg의 수증기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1세제곱미터 공기에 약 10g에 뭐 한다고요? 그렇지. 수증기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내부 결론은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단락에서는 표면 결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라단락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내부 결로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죠? 그래서 보세요. 내부 결로는 벽체 내부의 공기층이나 다공질 재료에 함유되는 공기의 수증기압이 됐나요? 벽체 내부의 온도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 이상일 때에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요? 내부 결로가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래서 라달락에서는 됐니? 예. 내부 결로가 일어나는 됐나요? 내부 결로가 발생하게 되는 무엇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고, 그죠? 당연히 또 뭐 나오겠어? 해결책도 나와줘야 되겠지? 조금 더 볼게요. 역시 건물을 지을 때는 단열, 흡음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벽체에 공기층을 두거나 다공질 재료를 사용해서 벽체를 구성한다. 됐니? 자, 다시 이제 문제는, 어이구야, 아주 문제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구성된 벽체의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부 공기의 수증기압이 올라가게 되고 벽체 내부의 온도에 대한 포화 수증기압, 즉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어서 내부 결로가 발생한다는 점이더라. 에이, 아직 요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 다시 그림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림 나왔네요. 또 봐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보세요. 그림에서 각 위치의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 수증기압을 실외 측으로부터, 자 보세요. F1, F2, F3로 표시하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만 앞에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F1, F2, F3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볼게요. 이때 F1, F2, F3가 뭐예요? 방금 말했습니까? 각 위치의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 수증기 압을 실내측으로부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F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된다? 자, 포화 된다고요? 그래. 수증기 압이라고 적어 놔야 될까? 안 적어 놔야 될까요? 적어 놔야 되죠. 왜? 자, 봐봐라. 자, 마치 뭐처럼 보여요? 그래프처럼 보이지? 그죠? 예. 그래프 나왔을 때 항상 X축과 Y축 정의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죠? 그럼 지금도 봐봐라. 이쪽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공기층, 그 다음에 플라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맞죠? 자, Y축 봤더니만 여기는 외부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뭐 달라고 했어? 그 X축, Y축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고 했었지? 지금 점선이 바로 뭐라는 거야?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T1, T2, T3 있는데, 그럼 걔는 뭔데? 자, 이제 그다음 보세요. 자, 이를 연결하여 점선으로 표시한 것을, 자, 보세요. 포화 수증기 압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선, 곡선에 대한 뭘 잡아놨어? 정의 잡아놨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 보세요. 같은 위치에서 이제 실제 수증기압을 어떤 T1, T2, T3로 표시하고, 이것을 실선으로 연결하여, 만다고요? 실제 수증기압선을 그려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제의 어떤다고요? 그렇지. 수증기압 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또다시 뭐 했어? 직선에 대한 정의 또 잡아줬죠? 됐니?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야, 잡아보면은 실선이 점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맞니? 실선이 점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가 되겠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아, 내부 결로가 발생하게 된다.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부분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니? 다시 말한다면, 포화 수증기압이 실제 수증기압보다 높은 지점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거다. 되겠죠. 됐나? 그럼 잠깐만요. 지금 라달락에서는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만 해놨지, 뭐는 없어? 대책이라는 게 없잖아. 그거는 우리는 알겠네. 자, 아직 한 달락 더 남았잖아요. 됐습니까? 뭐 나오겠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왜? 앞에서 표면 결로도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 제시해놨잖아요. 그럼 내부 결로도 만약에 원인만 딱 제시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안 해놔봐. 그럼 우리 뭐라고 했어? 이걸 왜 읽어요? 이질하겠죠. 맞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데요? 이거지 않습니까?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진짜 그런가? 이제 그런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해자? 이 부분을 미쳐야 되겠죠? 벽체 내부에 습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투습 저항이 큰 방수층을 벽체 내부의 실내측에 한다고요? 넣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해결책 제시되어 있네요. 그죠? 예. 투습 저항이 큰 방수층을 됐나? 예.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벽체 내부의 됐나요? 예. 벽체 내부의 어디에다가? 그래. 실내측에다가 한다고요? 넣어주자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거기에다가 다시요. 자, 투습장 한 번 더 다시 네모깡 해쳐놓고요. 왜요? 투습장 아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정의 내려주겠지. 투습장은 재료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만다고요. 수치더라. 그걸 투습장이다. 됐니? 예. 그래서 콘크리트는 숫자 났죠. 80에서 130. 벽돌은 100, 화강암 1000, 폴리우레탄판은 10만. 우와. 그러면은 이 투습장의 큰 방층을 벽체 내부에 실내측에 넣어준 자. 그건 뭐 넣어주자는 거야? 콘크리트 안 돼. 벽돌 안 돼. 뭐 한다고요? 적어도 화강암, 대리석각 하든가. 됐니? 예. 아니면 어떻다고요? 폴리우레탄. 됐습니까? 일종의 뭐 한다고요? 쏘면 어떻다고요? 거품이 확 일어나는 게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넣어주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재료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깔쳐놓고요. 폴리우레탄 판과 같은 재료를 활용해서 습기를 차단하게 되면 내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해결책 하나 더. 뭘 한다고요? 폴리우레탄. 됐습니까? 예, 우레탄 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 되겠죠. 요즘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됐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라. 첫 번째 단락에서 결로 현상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례.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결로 현상이 갖는 일종의 문제. 맞죠? 예. 그러면서 뭐 하자 그랬어?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어떻게 알아보자. 그런 논제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다단락에서 뭐 했어? 이 결로에는 다시 표면 결로와 내부 결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표면 결로가 일어나는 원인, 또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 찾아보자 그랬고, 그 다음에 라달락 가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 드디어 내부 결로 나왔죠? 그런데 원인만 일단 어떻게 한다고요?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달락에서 이러한 내부 결로가 나타나는 그것을 막기 위한 일단 해결책을 제시해놨더라. 그러잖아요. 됐니? 자, 요게 지금 제가 써놓은 것이 뭐가 돼요? 각각의 단락의 중심 내용이 되잖아요. 자, 우리 다시 머릿속 돌려보자. 가나다라마. 됐습니까? 예, 중심 내용으로 탄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니? 그러면은 여기 내용 없는 거 잡아주면 답이 되겠죠. 우리가 밑줄 그어 놓은 것이 그 단락에 뭐가 된다고요? 중심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진짜 그런 거. 자, 딱 봐봐라. 됐니? 예. 자, 앞에 쌤이 지금 잡아놓은 거하고 뭔가 차이 나는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예. 자, 두 번째, 결로 현상으로 인한 피해 문제점. 표면 결로를 발생시키는, 잠깐만. 표면 결로를 발생시키는 물질.
그 다음 내부 결로의 발생 조건과 발생 위치. 내부 결로를 방지하는 건 뭐예요? 다 없죠. 표면 결로를 발생시키는 물질? 뭐지? 수증기 얘기하는 건가? 됐나? 예, 됐나요? 물인가? 그죠? 예. 없죠? 그럼 답 몇 번이야? 3번. 또 이래 좋아요. 그럼 뭐라? 달을 뭘로 잡아주면 돼? 이제 너희들이 주관식으로 잡아줘봐. 표면 결로가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왜 이제 이 문제가 일진에 거둬주는 문제인 줄 알겠지?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됐나? 예. 각각의 단락의 중심내용을 찾고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진짜 아리랑 불러 야 받아라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럼 답은 뭐 3번 됐고요. 다음 2번 문제 입니다. 자, 윗글과 답을 보세요. 보기 2를 참고할 때 됐습니까? 요게 보기 1에 해당되겠죠? 그럼 보기 2를 설명한 내용으로 자, 뭐 나왔어요? 도표 나왔죠. 또 그림 나왔죠. 됐니? 자, 그럼 봐봐요. 자, 도표 나왔을 때 항상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 X축, Y축. 됐습니까? 그러면 뭐 잡아줘야 되는데? 얘 수증기야. 됐습니까? 얘 뭐 한다고요? 있을 적 온도. 됐니? 예. 그래서, 요렇게 되구나. 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보세요. 수증기압에 따른 공기 있을 적 온도.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공기층 플라스터? 됐습니까? 예. 어디서 봤지? 저 앞에서 우리 그림 봤을 때 항상 S축, Y축 정의 잡고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S 잡고 들어가니까는 뭐 했어? 콘크리트 공기층, 이거네. 됐습니까? 예. 그래,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옮겨 놓은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갔죠? 벽체 내부의 실내측, 그 다음 실내측의 벽면,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윗글과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를 설명한 것으로, 그죠? 보자. 됐니? 예. 그러면 자,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자, 가와 나의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자, 어디에? 가와 나의. 됐습니까? 예, 내부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A 부분에다가 방수층을, 자, 이거 잠깐 볼까요? A 부분에 뭘 하자 그랬어? 방수층을 설치하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방수층 설치, 내부 결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맞아 안 맞아? 맞죠? 뭐 했습니까? 해결책으로서 방수층을 설치하자. 맞습니까? 그런데 방수층의 설치 위치까지 좀 설명해놨죠? 어디에 보느냐? 보세요. 그런 초점의 큰 방수층을 벽체 내부의 실내측에 됐습니까?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벽체 내부에 됐나? 벽체 내부의 실내측 뭐야? A 부분이 되겠네요. 맞나? 예. 그러면 A 부분에 넣어주는 거 맞나요? 맞네. 그죠? 그대로 적용시키는 문제잖아. 다음 더 보세요. 나에서 포화 수증기압이, 자 보세요. 포화 수증기압이 공기의 수증기압보다도 낮으면 됐습니까? 예. 어떻게 한다고요? 내부 결로가 발생하지 않겠군. 그럼 뭔가 이상한데? 그죠? 예. 왜 이상한데요? 자, 일단은 내부 결로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거하고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그림하고 그죠? 잠깐만 비교해 볼까? 됐습니까? 예. 요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나? 그죠? 예.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얘를 뭐라고 봤어? 아하. 포화 수증기압으로 봤고요. 얘를 뭘로 봤다고요? 실제 수증기압으로 봤잖아요. 됐니? 그러면은 실제 수증기압보다도 포화 수증기압이 낮을 때에 맞습니까? 예. 뭐가 발생한다고요? 내부 결로가 발생한다. 됐니? 예. 됐어요? 예. 그럼 이제 보세요. 포화 수증기압이 공기 수증기압보다도 낮으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 포화 수증기압이 수증기압보다 낮으면 맞네요. 그죠? 예.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요? 내부 결로가 발생한다. 오, 그러면 선지 2번 내용도 맞느냐? 발생하지 않겠군 이라네요. 됐습니까? 이씨, 발생하잖아요. 됐나?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요? 2번 거. 됐습니까? 예. 발생하는 것이죠. 됐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 원인으로 잡아준 거잖아요. 됐나? 예. 나는 부분이지. 뭐 어려워. 그러면 나머지. 나아가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됐습니까? 예. 그럼 나아가 뭔데요? 봤더니 공기층이.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외부 공기가 다에 미치는 영향을 뭐 한다고요? 줄일 수 있겠더라. 됐습니까? 예.
그 내용도 어디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앞에서 됐나? 예. 건물을 짓을 때는 단열 흡음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벽체에 뭐 한다고요? 공기층을 두거나 그다음 다공칠 재료를 사용해서 벽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야? 결국은 외부에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됐니? 다음. 자, 보세요. 다의 온도가 15도씨일 때. 됐습니까? 자, 보세요. 다의 온도가 15도씨일 때. 실내 공기 수증 기압이, 자, 보세요. 14Hg라면. 됐습니까? 예. 자, 결로가 발생하겠군. 자, 다의 온도가 몇 도라 그랬습니까? 15도씨. 됐나요? 예. 자, 15도씨 갑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요거보다도 조금 높게 되겠네. 그죠? 예,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이슬점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실내 공기 수증 기압이 14다. 됐습니까? 예. 실내 공기의 수증 기압이 14다. 이래 되네요. 됐니? 예. 자, 그럼 다시요. 수증기압이 14라고 하는 건 이슬점 온도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 그렇죠. 16.4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슬점 온도가 됐나요? 예. 이슬점 온도가 됐나요? 예. 자, 몇 도라고 했어? 16. 얼마라고 했니? 4라 그랬니? 그죠? 예. 그러면은 다의 온도가 15도시고 이슬점 온도가 16.4다. 이게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나? 어떻게 확인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벌써 답이 나왔지만 만약에 저게 답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근거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고난도 문제는 항상 뭐에 관련된다 그랬어? 고난도 문제는 정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의. 됐니? 자, 우리 딴 것보다도 요거 정의 잠깐 보고 들어가자. 결론 현상. 보세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가 그래서 이슬점 이하로 만다고요? 냉각되었을 때에. 그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 액하의 방향이 맺히는 현상이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자,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만다고요? 냉각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할 거야. 됐니? 그럼 방금 전에, 그죠? 공기 중에 온도 몇 도? 15도. 실내 공기 수증기압의 이슬 온도 몇 도? 14도. 뭐가 낮아요? 얘가 낮잖아요. 그럼 결로 발생해? 예. 그렇지. 정의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항상 뭐라 그랬어? 정의야. 됐니? 예, 됐어?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벌써 앞에 답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답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 결로 현상이 나타나는, 됐습니까? 예, 정의에서 우리가 확인하십니다. 됐니? 또 가봅시다. 다의 온도가 이제 10도씨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자, 10도씨일 때, 자, 환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 수증 기압을 어떻게 한다고요? 8로 변화시킨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10도씨인데, 자, 12에서 8로 갔습니다. 그럼 8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요게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1.5도가 몇 도씨가 되죠? 8도씨가 되죠. 그런데 앞에서 이제, 야, 공기 얘 몇 도씨라고 그랬지? 10도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도가 더 낮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로가 발생해야 하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환기를 통해 가지고 결로 현상을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러니까 우리 국어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직관적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자, 다음. 자, 3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자, 이제 보자. 자, 윗글을 바탕으로 또 보기에 기역의 디귿에 들어갈 말로 일어났네요. 그죠? 자, 보세요. 바르게 얘기한 것은. 자, 뭐라고 했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 디귿에 들어갈래요. 기역 디귿이 뭔데요? 빈칸이네요. 자, 다시. 요거 지금 빈칸이잖아. 그럼 빈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해줘야 돼? 앞뒤 내용 정확하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는 제가 아래 위 5cm, 합이 10cm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근거적인 측면이 되겠지? 그리고 요거 관련된 것을 어디 찾아준다고? 지문 속에서 또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속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결로현상이 나타나는 사례. 겨울철에 유리창과 옷장이 있는, 자, 보세요. 실내에 난방을 하였는데, 벽면에는 물방울이 맺히진 않았지만, 옷장 안쪽 면과 유리창 실내 측에는, 됐습니까? 물방울이 맺혔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럼 이제 보세요. 벽면의 온도가, 그죠? 유리창 실내 측의 표면 온도보다, 잠깐만.
벽면의 온도가 유리창 실내 측의 표면 온도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간다고요? 요거 하고 잠깐만 보자. 맞습니까? 표면결로.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이 상황은 뭐냐? 결로가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표면결로에 대한 거 잠깐만 좀 볼게. 그죠? 예.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랬단 말이야. 벽의 실내 측의 표면 온도가 벽의 가까이 있는 실내 공기 이슬적 온도보다도 뭐 한다고요? 낮을 때 됐습니까? 발생한다. 됐니? 예.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 그랬어? 벽의 실내 측의 표면 온도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낮을 것이다. 그렇지. 이제 어떻게 자꾸 들어가는지 알겠니?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자, 보세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얘하고 어떻게 한다고? 연결돼야 돼.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다시 어디 가봐야 돼? 지문 속에 요 관련된 내용을 또 찾아봐야 되겠지? 그 찾아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근거가 된다고요? 튀어나오잖아요.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질 것이다. 그래 되겠죠. 됐니? 또 이제 보세요. 옷장 안쪽 면의 온도가 됐습니까? 안쪽 면입니다. 옷장 안쪽 공기에 자 뭐라 했어? 이슬점 온도라고 이야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앞에서 이제 뭐 잡아줘야 돼? 여기 이슬점 온도 또 관련된 내용을 또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되겠네요. 공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슬점 온도는 그 공기가 수증기 어느 포함인지 따라 달라지는데 고앞이네요. 그죠? 자, 가까이 있는 실내 공기 이슬점 온도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낮을 때 또 발생한다. 됐니? 그러면 뭐가 더 높다라는 거야? 표면 온도가 벽에 가까이 있는 실내 공기 이슬점 온도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 됐니? 예. 자, 그러면 표면 온도가 벽에 가까이 있는 실내 공기의 이슬점 온도보다 또 뭐 하는 거야? 또 낮을 때네. 됐니? 그러면은 다시 밑에 선택지 보게 되면은 됐나? 옷장 안쪽 공기 일정 온도보다도 또 뭐 할 거야? 낮을 이래 되겠죠. 됐니? 그래서 옷장 안쪽 면의 온도가 옷장 안쪽 공기 일정 온도보다도 더 낮을 것이다. 됐습니까? 됐고. 자, 보세요. 유리창 실내 측에 만다고요? 표면 온도가. 됐나요? 주변 공기 일정 온도보다. 자, 표면 측의 온도가 주변 공기 일정 온도보다. 자, 어떻게 됐냐? 결로 현상에 대한 사례 보자. 자, 함유하고 있는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어떻게 한다고요? 냉각되었을 때. 그럼 유리창 실내 측의 표면 온도가 주변 공기 일정 온도보다 뭐 할 때야? 그렇죠. 높을 때. 이러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낮다, 높다 찾아주면 끝나네. 그렇지. 3번 끝. 이래 되잖아요. 됐나? 자, 그래서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볼 수는 있지만 실 까다로운 거 하나도 없어. 그죠? 예. 보여주면 돼. 우리 또 봤던 거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죠? 자, 앞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러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무엇하고 연결된 거라고요? 내부 결로와 연결된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보기 내용을 통해 봤을 때 뭐 한다고요? 외부 결로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단락 내용을 가지고 연결시켜 주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것, 정의는 항상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